그 다음에 이제 54쪽에 있는 8번 유형인데 2차식은 100%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논리로 기존에 못했던 것들을 인수분해해보자라는 문제죠. 아까 썼던 이 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면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뭐다? 좌변끼리 같으므로 이 좌변은 이렇게 인수분해된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논리죠. 그래서 202번? 그게 그거니까 202번을 보면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을 인수분해해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인수분해는 원래 그 유리수 범위까지만 보통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x제곱 빼기 4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해요. 이렇게 개수가 정수거든요. x제곱 빼기 9분의 1도 인수분해를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합차공식으로.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개수가 유리수예요. 3분의 1이라는 수가 유리수니까. 근데 x제곱 빼기 5 이런 거는 인수분해를 보통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실수, 그러니까 루트도 가능해 라는 식으로 실수 범위라고 확장해버리면 이게 x 플러스 루트 5와 x 마이너스 루트 5까지도 가능해지죠. 그것뿐 아니라 x제곱 플러스 1 얘를 인수분해해 라고 하는 것도 x제곱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걸로 보고 x제곱에서 i제곱 뺀 걸로 봐서 x 더하기 i, x 빼기 i와 같이 복소수를 이용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인수분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유리수까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실수 범위까지 가능해 라고 할 때는 여기까지. 복소수 범위까지 가능해 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까 얘기했던 저 근 개념에서 나왔다고 보면 돼요. 뭐 하자는 얘기야? 일단 뒤에다 는 0을 붙여서 방정식의 근을 찾아라 이거죠. 인수분해가 평범하게는 안 되기 때문에 근형공식 써야 됩니다. 근형공식은 짝수공식이니까 x가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마이너스 2제곱은 4인데 여기서 6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2 i란 뜻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두 근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방금 저 위에 썼던 것처럼 어떤 식도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가능해. 뭐? x에서 근 빼기 x에서 근 빼기죠. x에서 첫 번째 근인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i를 빼는 것과 x에서 두 번째 근인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2 i를 빼는 것. 이렇게 해서 는 0을 붙인 것도 방정식의 누구는 얘. 이 처음 것도 방정식의 누구는 얘이므로 우리가 맨 처음에 언급했던 요 2차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이겁니다. 여기가 빼기가 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 i 하나와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 i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게 몇 번이니? 이게 몇 번이냐 보기 중에? 5번이 되겠죠. 마지막 유형 문제 하나 하고 1등급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마지막은 켤레근에 관련된 건데요. 둘 다 유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같은 내용이니까 205번을 합시다. 그냥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는요. 한 근은 b 빼기 i라고 한다. 실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실수입니다. A가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 개수는 1, 얘 개수는 4, 요 상수항은 1, 아니, 실수 A. 그러면 1, 4, A 셋 다 실수네. 개수가 실수로만 되어 있는 방정식이네. 근데 그는 B가 실수고 이 I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허수단인데 그는 허수가 있네. 이런 거죠. 뭐라고요? 방정식은 개수가 실수예요. 그렇죠? 실수 개수의 방정식인데 한근이 허수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 방정식은 이거와 유사한 다른 근이 절로 나온다. 자동으로 나온다. 어떤 꼴? 실수인 B는 그대로 두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일명 혈내 복소수로 나온다. 라고 하는 유명한 정리죠, 이게. 실수계수 방정식이면 근도 실수일 줄 알았어. 근데 실수계수 방정식인데 근이 허수가 나온 거죠. 저럴 수가 있나? 이럴 수 있죠. 방금 나온 이 방정식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개수가 실수인데 근이 이렇게 허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허수가 근이 나오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모양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다른 근을 자동으로 구할 수 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제 AB 값을 구하는 문제. 이와 유사한 건 그 바로 위에 있는 문제죠. 개수가 유리수인데도 무리수분이 나온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푼다? 어쨌든 한 근, 다른 근 다 나온 거랑 마찬가지라서 두 근의 합. 이거죠. 일명 알파 더하기 베타 같은 두 근의 합을 하면요.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이해 가요? 그리고 잘 보면 알겠지만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 지워지기 때문에 2b는 마이너스 4라는 식을 통해서 일단 b 값이 하나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면 두 근이 각각 나온 거나 마찬가지네. 그럼 반대로 두 근의 곱 b 빼기 i랑 b 더하기 i랑 곱하라. 근데 방금 b 구했잖아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 2 빼기 i랑 마이너스 2 더하기 i랑 곱하라는 두 근의 곱은요. 마찬가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게 a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얼마일까 그럼? 합차공식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제곱 4에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5 나오죠. 그래서 a 값은 5가 됩니다. a 값 5, b 값 마이너스 2. 나머지는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식의 혈내근까지 포함해서 일단 유형문서 기출문제는 한 개씩은 풀어봤습니다. 실력완성 1등급 문제. 지금 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원래는 한 두 문제, 세 문제 풀고 자 이제 니들 풀어봐 하고선 시간 좀 주고 또 두 문제, 세 문제 좀 풀고 자 이제 풀어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특히 이렇게 녹화 중일 때는 더더욱 안 돼. 녹화 중일 때는 거의 일방적으로 쭉 수업하는 수밖에 없어. 평소에도 물론 그랬지만. 니들은 어떤 게 더 편해? 한 세 문제, 네 문제 풀어준 다음에 자 나머지 문제 풀어봐 이게 편해? 중간중간 멈추는 게 편해? 그렇게 했니 그동안 수업을? 아니니? 그냥 논스톱으로 쭉 갈기니? 언제 푸니 니들? 다 나머지 다 숙제 그럼 집에 가서 하는 거니? 그래? 그래. 207번 할게요. 유리수 ABC 그리고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루트 3BX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을 일단 알파라고 부를 건데요. 얘 값이 2 더하기 루트 3이 나온대요.
다른 근도 있지 않겠느냐? 다른 근을 베타라고 불러보자 라고 할 때 알파에다가 베타분의 1을 더한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한 근은 이미 나왔으니까 여기는 2 더하기 3 쓰면 되겠고요. 다른 근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다른 근이 뭐겠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게 뭐죠? 이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그 인지가 안 돼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중요한 게 실수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수 계수인데 왜 근이 허근이야? 할 때 이런 거 쓰는 거예요. 다시. 유리수 계수인데 왜 근이 무리수야? 이래야 쓰는 건데 지금은요. 요 루트 3이라는 존재 때문에 계수가 유리수가 아니에요. 지금 그쵸? A와 C는 유리수죠. 문제에 써 있으니까. 근데 B만은 유리수겠지만 여기 루트 3B잖아요. 그쵸? 계수가. 이건 무리수거든요. 이렇게 무리수가 중간에 섞여 있을 때는요. 아까 이런 거 못 씁니다. 즉 한 근이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 해서 다른 근은 2 빼기 루트 3이야 이런 거 못 써요. 이해가요? 어떻게 푸냐고요? 어떻게 풀긴요? 근이라면서요. 근이니까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이 숫자를. 그래서 푸는 문제입니다. A에 X제곱 이게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대입하는 거고요. 더하기 루트 3B에다가도 X에다가 2 더하기 루트 3 대입하고요. 더하기 C는요. 왜? 근이니까 성립하겠지 뭐. 그치? 이렇게 씁니다. 이해가죠? 네. 자, 요거 전개한 게 뭐죠? 2 더하기 루트 3을 제곱하라? 그러면 4, 3, 7에다가 4 루트 3은 더한 게 나와요. 이렇게 해보세요. 천천히. 요거 이해가죠? A 곱하기 7 더하기 루트 3 나오고요. 4 루트 3 나오고요. 요거는 분배하면은 2B 루트 3과 3B가 되겠다. 그치? 이렇게 분배하면은 플러스 C는 0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유리수인 ABC도 있고요. 무리수인 루트 3도 있어요. 그쵸? 여기서는 무리수의 상등이라는 기술을 쓰는데 유리수인 것만 따로 묶어주고 이 루트 3이 붙어있는 것만 따로 묶어줘서 는영꼴로 다시 고칠 거예요. 유리수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문자만 있는 것들, 여기 보면 7A 보이죠? 처음에 7A. 여기는 3B와 C가 있다. 그치? 3B 더하기 C. 요거 하나랑 나머지 루트 3이 있는 거. 요 다음 거랑 분배한 게 4A 루트 3이죠? 4A. 그 다음에 여기는 2B 루트 3이니까 2B까지. 요렇게 식을 씁니다. 이거 이해 갑니까? 루트 3이 있는 거랑 없는 거. 근데 A, B는 유리수니까 이만큼도 유리수, 이만큼도 유리수예요. 유리수 덧셈 유리수 루트 3이 0 나오는 모양은 0밖에 없죠. 그게 무리수의 상등. 유리수와 유리수 루트 3 꼴이 0 나오려면요. 0밖에 없어서 7A 더하기 3B 더하기 C도 0이고 요거 4A 더하기 2B도 0이니까 2로 나누어서 2A 더하기 B도 0이다라고 쓸게요. 이렇게 식 두 개가 나와요. 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뭐? 문자가 3개예요. A, B, C. 근데 식은 2개밖에 안 나옵니다. A 얼마, B 얼마, C 얼마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 하지만 A, B, C에 B는 구할 수 있어요. B. 몇 대 몇인지는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B가 마이너스 2A예요. 이해가죠? 그렇죠? B가 마이너스 2A예요. 이해가죠? 이 나온 값을 처음 식에 대입하면요. 7A에다가 3B 6A를 빼고 더하기 C한 게 0이라서 이걸로 할 수 있는 거는 C가 뭐예요? 마이너스 A인 거죠? 이것도 이해 가요? A는 그냥 A고요. A는 A, B는 마이너스 2A, C는 마이너스 A. A 대 B 대 C가 1 대 마이너스 2 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비례는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요 사실로부터 다시 처음 식에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은 AX 제곱이고요. 그 다음이 루트 3BX인데 B가 마이너스 2A랑 같은 거라며. 대입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2A 루트 3X가 되겠네. 그 다음에 C인데 C도 마이너스 A랑 같은 거라며.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는 0이죠. 이해 갔죠? 이 식에서 뭐 한다?
셋 다 양변을 이제 a로 나눠버리면 방정식이 나와버리죠. 그쵸? 방정식이 x제곱 빼기 2 루트 3x 빼기 1은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뭐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또 다른 근 베타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두 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 아니야? 보다시피. 그러니까 베타가 누구예요? 이렇게 할까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베타분의 1이 얼마일까요? 하면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이해 가요?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알파랑 같아요. 따라서 이게 뭐예요? 알파랑 알파를 빼시오 이런 문제가 같은 거죠. 그래서 답이 뭐야? 0 나와버리죠. 이런 식으로 켤레근을 갖는 개념을 쓸 때는 반드시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지 또는 모든 개수가 실수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가운데 루트 3이라는 이 숫자가 나와서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구나. 무리수도 있구나. 켤레근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209번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ay 제곱 빼기 x 더하기 7y 빼기 2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과연 A는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 이거 니들 풀어본 적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이렇게 지금 문제를 듬성듬성 풀어주고 있죠. 랜덤하게. 몇몇 문제는 어려워서 풀어주는 거고요. 몇몇 문제는 중요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려고 풀어주는 건 아니에요. 나도 귀찮아요. 쓸데없는 문제 푸느라 나도 말하고 떠들고 글씨 쓰는 거 귀찮기 때문에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은 문제 풀어줄 거면 좀 의미가 있거나 좀 쓸모가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주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해서 쓴 거거든요. 혹시 인수분해 된다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봐봐. x제곱 빼기 x 빼기 1, x제곱 빼기 x 빼기 2. 둘 중에 위에 건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아래 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쵸? 써줘야 되고,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이게 되잖아, 그치?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 x제곱 더하기 x 빼기 6과 x제곱 더하기 x 빼기 7. 위에 건 인수분해 되고 아래 건 인수분해가 안 돼요. 왜요? 하다 보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얘는 판별식이 뭘까? 1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5다. 그치? 얘는 판별식이 뭘까? 1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이라서 9다.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였어요. 참고로. 이해가요? 요건 판별식이 뭘까? 1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24니까 25 나오죠? 얘는 판별식이 뭘까? 1 빼기 4 빠지 28 플러스 28이니까 29 나와요. 요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되는 거에 내가 지금 밑줄 쳐놨습니다. 인수분해 되는 거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판별식이 뭐예요? 제곱수입니다. 판별식이 제곱수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인수분해 된다는 바꿔 말하면 판별식이 제곱수란 뜻이에요. 제곱수 또는 제곱식, 완전 제곱식처럼 뭐뭐의 제곱이 나와서 이거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자세한 원리가 궁금하면 따로 찾아오세요. 이거 안 배웠어요? 판별식 배우면 이거 배워야 되는데.
여기 없나? 여기 이 책에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그 하나의 책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지 않잖아. 없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뒤에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책은 앞에 나오고 어떤 책은 뒤에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뒤죽박죽인 것도 있어서 뭐 네, 그러네요. 나도 저기 본 수업에서 수업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걸 판별식 배웠지만 안 풀어본 것 같아. 나도 안 풀어준 것 같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판별식이 제곱수 또는 제곱식이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방금 예를 통해서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따로 문의 바랍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판별식 배울 때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는 친구는 유튜브를 돌려보면 돼요. 초반에 정리할 때 여기쯤에 적었어요.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0보다 크면 뭐고 0이면 뭐고 작으면 뭔데 0일 때 특히 이게 중근을 갖는다라는 뜻도 쓰이지만 빨간색 글씨로 내가 써준 말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요? 완전제곱식을 판단할 때도 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제곱식이라고를 판단할 때도 쓴다는 거죠. 이거 제곱식 맞아?를 판단할 때 쓰는 게 뭐다? 판별식은 0이다예요. 중근을 판단할 때도 쓰지만 지금처럼 제곱수를 판단할 때도 씁니다. 따라서요. 보통 이 문제를 학생들이 공부해서 머릿속에 암기해 둘 때는 이렇게 암기해 둬요. D의 D는 0이다라고.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D의 D는 0이다. 뭐라고요? 이 식이 인수분해 될 때 A를 구하시오. 이 문제 나오면요. 학생들이 이렇게 외워둔다고요. D의 D는 0이다. 그러니까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다로 푼다 이거예요. 되게 유명한 건데. 처음 들어봐? 일단 이게 x에 대한 2차식이라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x에 대한 2차식이면요. 어떻게 x 1차항이 여기 두 개는 이렇게 쪼개져 있겠습니까? 하나로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x에 대한 내림차순 일단 정리해 주면요. x제곱에 요게 이제 y 빼기 1의 x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1차항을 이렇게 써야죠. 나머지는 이제 x가 없는 상수항들 이렇게 쓰는 거죠. 일단 이거 이해 갔습니까? 준식을 다음과 같이 고친 뒤 얘의 일단 판별식을 구합니다. 얘의 판별식은 뭐죠? b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1 c는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ay 제곱 더하기 7y 빼기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앞에 거는 전개하면 y 제곱 빼기 2y 더하기 1이죠. 뒤에 거는 분배하면 마이너스 4ay 제곱 마이너스 28y 플러스 8 될 거고요. 그쵸? 판별식 자체가 보다시피 y에 대한 2차식 모양입니다. 누가 2차식을 이렇게 쓰래? 기본적으로 내립차순으로 일단 y 2차항 먼저 적어주고 그다음 1차항은 마이너스 30y네? 상수항은 플러스 9고 그치? 이렇게 적어줘야 좀 더 이쁜 거 아닌가요? 그쵸? 자, 일단 이게 뭐예요? 판별식을 구한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판별식이 보다시피 2차식 모양이에요. 근데 얘가 어때야지 인수분 된다는 거야? 얘가 제곱 이렇게 나와야 인수분 된다 이거지. 아까 봤잖아, 얘를. 그렇지? 판별식이 뭐뭐의 제곱이 나와야 인수분 돼요. 즉, 이 식이요. 제곱식이 돼야 돼요. 뭐라고요? 이 식이요. 제곱식이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제곱식이면. 근데 아까 얘기했죠. 제곱식을 판단하는 방법이 뭐랬어? 판별식은 0이다 했어요. 얘의 판별식을 다시 구하는 겁니다. 뭐 짝수니까 4분의 1 써도 상관없고요. 그럼 4분의 1이니까 2를 나눠버리면 15가 남죠? 15의 제곱에서요. 빼기 AC죠. 9 곱하기에 1 빼기 4에 요거 한 값이 0이 나오면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구했어요. 일단 식을 정리했고요. 다시 이거의 판별식을 구한 거예요. 왜? 판별식이 0 나와야 돼서. 따라서 요거 풀면은 A 값 나오겠죠. 그렇죠? 요거 딱 풀면 앞에가 225고요. 빼기 9 더하기 4, 9, 36A가 0 나옵니다. 그래서 36A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2항에 216이죠? 마이너스 216 맞죠? 이고요. A는 이제 마이너스 6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요? 내가 하는 말이 들리네?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한테 들리고 있니? 전달이 되는 거니? 뭔가 공부가 돼가고 있는 거니? 뭔 공부를 했니? 받아쓰기 중이니? 일을 받아쓰기 하러 하고 났니? 근데 그런 것도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받아쓰기가 날 수도 있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받아쓰기가 날 수도 있죠. 최소한 받아쓰기 하면서 글씨 연습은 되지 않겠어요? 쓰다 보면은 또 어느 정도 논리도 조금씩 생길 거고.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그쵸? 56, 57페이지인데 뭐가 재밌을까요? 위에 것만 쪼르륵 4개 풀까 봐요, 그냥. 위에 것만 4개를 쪼르륵 풀 테니까 아래 거 4개를 쪼르륵 여러분이 푸세요. 알겠죠? 210번.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은요. 요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군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하자. 그리고 px라는 다항식이 하나 있습니다. 다항식이 영어로 폴리노미널 해가지고 아마 p를 쓴 것 같네요. 폴리노미널. 그래서 2x제곱 빼기 3x라고 했는데요. 베타에다가 이 다항식의 알파 대입한가 곱하기 플러스 알파에다가 다항식의 베타 대입한가 이걸 계산하시오란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식을 정리하는 연습하면 됩니다. 일단 두 군 나왔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러면 두 군의 합은 얼만데 라든지 두 군의 곱은 얼만데 이런 거는 뭐 여러분이 스스로 구할 수 있겠죠. 그쵸?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군의 곱도 마이너스 1 나오겠다. 그치? 이런 거야 뭐 기본 공식이니까요. 베타에다가요. P알파를 곱한대요. P알파가 여기다 알파 대입하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2알파 제곱 빼기 3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플러스 알파에다가요. P베타를 곱하래요. P베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베타 대입하는 거니까 2베타 제곱 빼기 3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죠? 얘를 구하시오예요. 전개한다고 치면 분배해서 이렇게 분배한다고 치면은요. 첫 번째 거는 2알파 제곱 베타 빼기 3알파 베타가 되겠네. 그치?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알파 베타의 제곱 빼기 3알파 베타 되겠고요. 이해가죠? 일단 여기 보시면 이 마이너스 3알파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이거 합치면은 마이너스 6알파 베타 아니요. 그리고 그 값은 알파 베타 값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6 되겠네. 이거는 그치? 이해가죠? 남은 거 두 개는 얘와 얘인데 얘네들은 2알파 베타라는 공통인수 묶기가 가능해요. 앞에는 알파가 남고 뒤에는 베타가 남겠죠. 따라서 알파 베타 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도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이면 이건 뭐 이건 2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정답은 8이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 가죠? 준식을 그냥 말 그대로 대입해서 이거 그냥 고친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다시피. 이제 가안가. 받아쓰기 하기 좋겠지. 이거를 컴퓨터 화면으로 대형 화면에 띄워놓고 한 2분 간격으로 계속 점프 하면은 필기거리 쫙 나오고 그치? 그거를 잘 뭐 스크린샷을 찍던가 잘 받아 적어도 될 거고요. 내가 그 거의 수업 초창기 저번 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 학문이라고요. 학문 배울 학 배우는 게 50%고요. 물을 질문이 50%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모르면은 지금까지 물어본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원래 니들 수업 시간에도 질문 안 하니? 안 해? 동서로 갈라져서 얘기 안 하는 거야? 우리나라 한민족 아니었어?
요즘 한민족 아니죠.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라며 요즘은. 그러게요. 한민족이란 말도 이제 못 쓰겠네. 2차 방정식의 아까랑 똑같은데? 좀 다른가? 실근 알파 베타래요. 지금은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랑 더한 값이 6이 나온다고 합니다. K가 얼마게를 찾는 문제예요. 우리가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더하는 공식은 없었어요. 그냥 두 실근이 얘야 라고 하면은 뭐 실근이 아니어도 되겠지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 4라든지 그치? 알파 곱하기 베타가 K라든지 이런 거는 해봤지만 이건 처음 보는 거잖아. 사실은 이거예요. 요식이랑 비교해서 논리적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해서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현재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 실수니까, 그렇지? 실수니까 양수거나 음수거나 할 텐데, 물론 0도 가능하겠지만 양수거나 음수거나 할 텐데 둘 다 양수면 말이 돼? 둘 다 양수면은 0 등호 써도 상관없어요? 둘 다 양수면은 이 첫 번째 줄이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라는 식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방금 알파 더하기 베타 4라고 하지 않았나요? 뭔 말이죠?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알파 베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둘을 합친 게 6도 되고 4도 되고 합니까? 6이면 6이고 4면 4고 아니면 아예 다른 숫자거나 해야지. 어떻게 6도 되고 4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다. 이런 논리적인 거예요. 일종의. 첫 번째,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면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건 안 되니까 없다라는 거죠.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도 볼까요? 만약에 둘 다 음수면 어떨 것 같아요? 둘 다 음수면은 이 첫 번째 절대값이 있는 식이요. 마이너스 알파 빼기 베타라는 식이 돼버려요. 이렇게. 이해가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있는 얘랑 전혀 맞지가 않잖아. 마찬가지 이유로. 그렇죠? 둘 다 음수일 수는 없겠네. 둘 다 음수인데 어떻게 더한 게 4겠어. 음수겠지. 마찬가지예요. 이거 만족하는 값은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 방정식은 한근이 양수고 한근이 음수겠구나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 방정식은 실제로 한근이 양수고 한근이 음수겠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파헤치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풀 수 있긴 한데 이게 좀 더 쉬워요. 좀 더 재밌지 않나요? 아니야? 이 양수일 수도 없잖아. 어떻게 얘랑 걔랑 달라. 그럼 음수는 가능해? 이게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수 하나 음수 하나일 거란 얘기야.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어차피 알파 베타 이거 식을 뒤집어도 똑같기 때문에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서 보통 그냥 편의상 뭐 알파를 음수근으로 놓고 베타근을 양수근으로 놔도 뭐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놔도 문제의 그 큰 뜻은 바뀌지 않아요. 무방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놓아도 무방하다, 무관하다, 뭐 무방하다 함으로 그냥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됩니다. 따라서 알파가 음수근이면 저 첫 번째 절대값식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는 뜻이 돼. 두 개를 변변 덧셈을 하면은 2베타가 10이니까 베타가 5일 거고요. 대입하면 알파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음수근 쪽은 마이너스 1이고 양수근 쪽은 5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개를 뭐 하시오? 곱한 게 K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건 곱하시오 하면은 K값 역시 마이너스 5임을 알 수가 있다. 이해가요? 재밌어요? 네, 누님이 말하지만 수학은 재밌는 과목이 아니에요. 나도 어렸을 때는 수학이 재밌는 과목인 줄 알았어요. 나이를 들면서 재미는 좀 사라지는데 그래도 뭐 나름 성적은 잘 나오니까 나쁘지는 않은 과목이 됐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로봇가 돼 있어요. 문제 푸는 로봇이죠. AI. 근데 AI는 아마 이런 수업 못할걸? 그거 있어. AI가 미래 직업을 대체한다면서, 그치? 그래서 막 그런 거 나오는 거 봤어? 뭐
AI가 이제 더 기술이 발전하면은 뭐 의사가 하는 일에 뭐 몇십 프로를 AI가 담당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선생님을 대신할 수는 없을 거래요. 그 이유가 아주 웃겼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AI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왜 계속 반복해서 틀리는지를 모른대요. 이해를 못한대요. 왜 이 문제를 계속 틀리고 있지를 이해를 못한대요. 그것까지 이해할 정도면은 어우 AI가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수업을 해준 건데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서 다 까먹은 게 문제겠어요? 엉터리로 기억해가지고 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하고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214번 문제. 아, 알파 베타구나 이거. x제곱 빼기 4x 더하기 2는요. 이 방정식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하고 대소는 다음과 같이 베타를 크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수를 직각삼각형의 두 이웃한 변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 거예요. 이해 가죠? 높이가 알파고 밑변이 베타인 길다란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그 안에 매접하는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죠. 아까랑 비슷한데 느낌이 그치? 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 이 둘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만들기. 그럼 저게 대체 한 변이 얼마인지를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둘레 한 변이 얼마인지 알면 예를 들어서 한 변이 뭐 A라고 둘까요? 한 변을 A라고 두면요. 이 한 변의 길이를 4배 하는 게 둘레고 그렇지? 4A.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하는 게 넓이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한 변이 얼마인지 찾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보다시피. 이해 가죠? 한 변을 A라고 두면요. 요게 다 A인 거는 애들이 알아내. 근데 애들이 꼭 하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래 이 도형 문제, 기하 문제의 기본이 뭐예요? 뭔지 알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길이, 넓이 다 찾아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A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필요한 건 알겠죠? 여기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A라고 써버리면은 요 네 개만 A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위의 길이는 뭔데? 이 위의 길이는 알파 빼기 A겠지 뭘. 그치? 알파 빼기 A. 이해 가니?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중학교 수학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도 나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중학교 수학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 내가 뭐라고 답했는지 알아? 뭐고 가니? 니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까지 배운 거 중학 수학 3년치를 통틀어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뭔 거 같아? 다 어려웠나요? 아니면 다 쉬웠나요? 난 개인적으로 1위가 도형의 닮음입니다. 도형의 닮음이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교재를 뭘로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난이도가 높은 교재 보면요. 도형 닮음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푸는 거 보고 있으면. 엄청 어려워요. 도형 닮은 쪽이 특히나. 안 보이기도 하고. 그걸 자꾸 깜빡깜빡해서 자꾸 놓치는데 여기 도형 닮음 있지 않아요? 위에 있는 요 조그만 직각삼각형이 큰 거랑 직각삼각형이랑 닮은 동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 이용하면 풀려요. 이게 되게 금방 풀리는데 근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닮은 도형을 머릿속에 놓으면 안 돼요. 계속.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중학 도형으로 본다면은 1위가 아마 거의 피타고라스일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좌표에서도 쓰고 쓸 게 너무 많아서 일단 그건 기본 탑재죠. 피타고라스는. 활용도로 본다면은 합동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닮음입니다. 그러니까 닮음 하나로 합동까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닮음 도형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이렇게 탑재하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아마 원일 겁니다. 원. 그런 순으로 이제 좀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빨간색 빗근친 삼각형이 큰 직각삼각형과 닮음인 건 이해 갔죠? 그러니까 뭐 높이와 밑변은 알파 빼기 A 대 A잖아요. 그쵸?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에서 높이 대 밑변은 그쵸? 알파 빼기 A 대 A. 큰 걸로 보면요. 이게 알파 대 베타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 가죠? 그쵸? 알다시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는 것 때문에 내항의 곱 A 알파가 외항의 곱 알파 베타 빼기 A 베타랑 같아요. 문자가 3개라서 헷갈려요? 그럼 A 대신에 X 쓰시던가 뭐가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보다시피 어때요? A 구하려고 내가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A. 저 한변 길이가 얼마인지 찾고 싶어서. 그쵸? A가 여기 두 군데 있잖아요. 보다시피. 1차 방정식입니다. 이항하면은 좌변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A고요. 우변은 알파 베타예요. 우리 이 값 둘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입니까? 두 군의 합은 4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군의 곱은 2잖아. 그치? 대입하면요. 이게 4A는 2라는 방정식이 나와서 아 이거 한변 길이가 2분의 1짜리구나를 알 수 있어요. 저 정사각형 한변 길이가 2분의 1짜리예요. 이해 갔어? 따라서 넓이는 얼마가 되고? 4분의 1이죠. 그렇죠? 넓이는 4분의 1이고요. 둘레는 4배 하면 2잖아요. 그렇죠? 얘네 둘을 두 군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방정식이냐면요. 2차항이 보다시피 2차 계수가 4 나와요. 그럼 여기다 4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이제 2차 계수가 4짜리 2차 방정식이지 뭐. 그렇지? 하나는 넓이인 4분의 1을 근으로 갖고 하나는 둘레인 2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 그렇지? 자, 요걸 이제 정개하면 끝나요. 여기가 4분의 9, 여기 앞에 4 있으니까 4를 얘한테 분배합시다. 그러면 이제 4x 빼기 1 곱하기에 x 빼기 2는 0인 꼴인 건 이해 갔죠? 그래서 정개하면요. 4x 제곱에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x 더하기 2는 0. 아, 요게 내가 찾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구나. 따라서 m, n 나왔죠? 더하면 답 나와요. 이해가죠? 자, 도형에 대한 얘기는 뭐 항상 그려보셔야 됩니다. 도형은 니들이 아마 이제 2학기 내신 대비할 때 분명히 그러니까 삼각비, 원, 통계 이걸 할 텐데 삼각비와 원 할 때 애들이 문제 푸는 거 보고 있으면 그림을 단 한 번도 그리지 않습니다. 책에 있는 그림에다가 깨닥깨닥 대고 답을 내요. 뭐 오케이 좋습니다. 뭐 시험 공부를 빨리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긴 해요. 다 그리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뭐 적당한 거 계속 그려보면서 특히나 이 닮음이 중간에 등장할 때마다 닮음 도형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오늘의 라스트 문제입니다. 시간 많이 남아서 신날 거예요. 많이 드릴 테니까 5단원을 좀 마무리 지시고 앞에가 마무리 안 돼서 계속 밀려있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내가 밀리는 친구들한테 하나의 그냥 조언을 하자면요. 밀렸으면 오늘 것부터 하세요. 그냥 그게 나아요. 3, 4일 전 것도 안 돼 있죠. 네, 맞아요. 일주일 전 것도 안 돼 있죠. 맞죠? 근데 그거 까먹었잖아요.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억지로 끙끙대고서 숙제를 하는 것보다는 오늘 배운 거를 지금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 동안 밀린 걸 조금씩 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밀려 있어요. 평생 밀리면 의욕이 떨어져요. 일단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업무가 밀려 있어. 이거 다 하고 퇴근해. 그럼 그 사람은 평생 퇴근 못 해요. 오늘 업무를 줄 테니 이거 다 하면 퇴근해. 하면 할 겁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오늘 업무. 일단 밀린 것도 있지만 일단 급한 게 이거니까 이거는 일단 오늘 내로 처리하면 그건 해요. 그리고 남은 시간이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남는다면 물론 안 남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남는다면요. 밀렸던 걸 조금씩 하면 되는 거죠.
회사 업무랑은 좀 다르겠지만 공부도 밀린 것부터 하려고 마음먹으면 또는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나 1단원을 아직 다 완벽하게 못했으니까 1단원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2단원을 할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1단원을 완벽히 하고서 2단원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단원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안 되겠어. 다시 1단원, 다시 1단원, 다시 1단원. 여러분 평생 1단원만 합니다. 이 문제집으로 1단원을 완벽하게 익혔어요? 그럼 다른 문제집 갖다 주면 1단원 완벽하게 풀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또 1단원 모르고 또 반복해요. 그러지 말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한 뭐 90%? 80%? 이해했으면 일단 넘어가야 돼요. 빨리빨리. 이거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 1단원을 파고내면은 어려운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밀린 거 있으면 오늘 것부터 하면 되고요. 100% 다 이해 못했으면요. 한 90%? 95%? 98% 하면 충분해요. 나머지 2%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 못해도 됩니다. 심지어. 이 2차 마지막 문제예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어떤 식에다가요. 이 식은 2차 식인데 알파를 대입한 값이랑 베타를 대입한 값이랑 둘 다 알파, 베타가 나온다고 하고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1이 나오는 그런 2차 식이 있대요. 그 2차 식에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알파, 베타를 대입한 이 값을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문자가 더럽게 복잡해 보여가지고 짜증나죠? 그냥 일단 뭐 다 집어치우고요. 2차 방정식 두근 얘기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벌써 아하 두근의 합은 2고 두근의 곱은 7이겠다 이거 아닌가요? 그쵸? 일단 뭐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 파블로프의 개처럼 자동입니다. 두근 알파 베타? 더한 값은 얼마고 곱한 값은 얼마야? 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놓고 나면요. 여기 식 중에 일부가 좀 정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 알파 베타 곱이니까 이건 7이겠다. 그치? 이건 7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2에서 알파 베타 7을 뺀 값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5네요. 그쵸? 그러니까 줄여서 F 마이너스 5 구하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해 가죠? 자, 다시 한번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식이 뭐냐면요. F의 알파 대입한 값, F의 베타 대입한 값 둘 다 얼마 나와? 7 나와의 뜻이고요. F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1 나와의 뜻이었어요. 그쵸? 이런 2차식이 있을 때 무엇을 구하시오? F의 마이너스 5 대입한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해 가나요? 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간결하게 줄였습니다. 다 한 것 같아요. 이해 갔어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이 첫 번째 식입니다. 이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이렇게 창조해낼 수 있을까? 무슨 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냐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fx라는 식이 아마도 알파를 대입해도 베타를 대입해도 같은 값이 나왔으니까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거 이해 가요? 다시 알파를 대입하면 0 더하기 7이라서 7 베타를 대입해도 0 더하기 7이라서 7인 거예요. 이거 이해 가요? 2차 식이잖아요. 보다시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이해 가니까 이걸 보고 이 생각을 딱 하는 물론 한 번에는 안 되겠죠. 뭐 설명하자면 할 건 많아요. 저게 이제 뭐 나머지 정리 아니냐. 나머지 정리 같은 거니까 나머지가 같다라는 뜻으로 목과 나머지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방법은 많은데 감각적으로 만들어내면 참 좋긴 하죠. 저거 보고 저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이해 갔어요? 할 수 있겠어? 안 되면 찾아보세요. 이해 갔어요? 그렇잖아요? 2차식이고요. 알파 대입하면 이거 지워져서 7 나오고 베타 대입해서 같은 값이 나왔다가 포인트예요. 같은 값이 나왔으니까 이게 뭘 대입해도 같은 값? 그게 지워지나 봐라는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식을. 이해 갔어? 이 중에서요. 요만큼을 전개한 게 뭔지 알겠어요? 알파 빼기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 전개한 게 얘예요. 그렇잖아요. 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요거 두근 알파 베타고 저거 전개한 거 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요. A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7 더하기 7 이렇게 식이 나와버려요. fx라는 식이. 따라서 이거 나머지 하나 더. f1은 1이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 1 대입해 보세요. a 곱하기 이게 얼마야? 1 빼기 2 더하기 7, 6이네? 더하기 7이죠. 그쵸? 이게 f1 값인데 f1 값 1이라며 는 1입니다.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1 나오겠다. 그치? 그러면 fx 함수 나왔네. 함수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마이너스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7 더하기 7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2x에 마7부 7 사라지죠? 이게 바로 원하는 fx 함수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시오 하면은 마이너스 25 빼기 10 해서 답이 나오겠죠? 이해가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 빨간색으로 화살표한 부분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같은 값이 나왔어 7이라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아이디어. 이거를 그냥 베끼려고 하지 마시고 곰곰이 2차 함수 갖고 떠올려도 되고요. 2차 함수 평행이동 생각하면은 이도 할 수 있긴 할 텐데.